상황이 거듭될수록 김 의원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과 표명을 그나마 해서 다행이기도 한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당이든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든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요. 이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인 의혹으로 젊은 층 표심이 이탈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오늘 당이 움직였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관련해서는 더 미래에서 전수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것들이 내용이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과 내용,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합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대략 한 닷새 엿새 만에 오늘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첫 번째, 김남국 의원에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코인을 팔아라. 이걸 권유하겠다라고 지금 좀 전에 권치승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말은 권유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자산을 팔아라 말아라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긴 하죠.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이 진상을 조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일단 매각을 해야 현금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같이 어떤 금액이라든지 거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하는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당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설사 정치인이라도 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위선, 여러 가지 과거의 논란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걸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도 사실 민주당의 올건인데 그만큼 민주당이 곤혹스럽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유 중인 코인을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당이 권유를 했다. 사실상의 압박도 했다. 김남국 의원이 팔까요? 저는 팔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하나의 이슈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을 탈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꼬리를 잘라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돼서 다주택자 문제가 되면 주택을 하나 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슈를 끊으려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지금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일단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보면은 2030 세대에게 특히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분노 같은 지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서민정당 이런 걸 지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한 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되면은 또 어떤 새로운 의혹이 그 파생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빨리 이것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핵심은 역시 하나가 이제 코인을 파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본인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면은 당의 방침이
권유라는 이름으로도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어떤 뭐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난 안 팔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건 아마 당의 권유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본인한테 주어지면은 파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대략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남은 코인이 9억 정도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그럼 9억 코인이 또 현금화가 되면 어디 어떤 코인이었는지도 또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흥미로운 대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민주당은 자체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남국 의원 조사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나 이런 건 안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사죠.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차원의 조사가 뭐 윤리심판원이 가능한다든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식 기구 통해서 진상조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전체 수사라고 주장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인터뷰만 봐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으로 상당수 의혹이 해소가 됐다. 현재로선 당이 나설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 어떻게 좀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여론 때문에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 민주당이 왜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하고 왜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까?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는 그때 뭐 조사 능력도 없고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체 조사를 한다? 이게 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안 하면요, 조사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그대로 이게 다 조사단에다가 안 주면 조사단에게 강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조사가 됩니까? 맹탕 조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처음에 2021년 코인 할 때 비트 토렌트 이 코인이 0.51원입니다. 1원도 안 되는 0.51원. 이걸 이게 두 달 만에 거의 뭐 2,467%가 오른 거예요. 이런 게 거래 내역을 본인이 다 주고 소명 안 하면 저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 100번 양보해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은 주더라도 민주당에 주더라도 진상조사네 저는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일방적인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 내역은 뭐 여론 때문에 주더라도 다른 이게 조사가 안 되면 이걸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런 걸 이게 강제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래 내용만 보고 이게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또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결론은요. 검찰이 저는 철저한 수사밖에 없어요. 결국 거래 내역도 검찰이 다 보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핸드폰 뭐 이게 컴퓨터 다 포렌식해서 과연 이게 누구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코인을 이렇게 몰빵을 했는지 결국 검찰 수사밖에 저는 답이 없다. 이래 봅니다. 진상조사에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이수근 변호사님. 그 돈봉투 의혹도 어쨌든 민주당 자체 조사 안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한다. 이게 김남국 의원 해명을 민주당에서도 잘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 때문 아닌지 더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게 걱정이다. 민주당의 참석자 A. 자꾸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 때문에 더 꼬였다. 그래서 코인 팔라고 해야 되고 또 진상조사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녹취만 해도 3만 건이 있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의원들이 조사에 참여한다거나 강제조사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에서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한테 맡길 테니까 신속하고 당당하게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거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식이라든가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협조해서 계좌라든가 코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신속히 조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당이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자금 출처에 있어서 그리고 이 매매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은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의정 활동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런 투자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코인 투자로 실패한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인 등을 많이 보유하고 그 코인 등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오늘 SNS에 본인 다시 한번 불법과 위법 없었다. 이거 자체 조사하면 쉽게 검증하나 이렇게 약간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사실 어제 사과 이후에 오늘까지도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김남국 의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꾸만 본인의 그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새로 또 다른 전자지갑에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코인 뭉치 그 27억 원 정도 된다는 그것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얼마의 코인을 갖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설명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도대체 그 전 재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데 무슨 돈으로 그런 코인을 구매했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위믹스라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유명한 코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발행된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잡코인이라고도 합니다. 가치가 낮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코인을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었느냐. 그 코인은 정말로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이런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조사 내에 어떤 누군가가 이걸 조사할 거냐. 대략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들을 좀 포진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고.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 당 내에서 이게 자체 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을 테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게 좀 관건일 텐데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